이해운 전 당협위원장에게 철저하게 가스라이팅을 당해오다가 결국 버림받았고 임신 상태에서 괴롭힘을 여러 차례 당해왔습니다. 투서를 넣어서 징계를 이르게 하고 투서를 넣은 사람이 이해운 당시 당협위원장의 측근이고 1번 사안도 되게 웃겼어요. 신당동 떡볶이 골목의 유세에 불참했다. 유세에 참여했던 영상이 있으시잖아요. 네, 영상 링크랑 다 보내드렸습니다. 저는 가장 충격적인 내용이 뭐였냐면요. 남성 시의원이 성희롱 발언을 수차례 한 의원이 있어요. 네, 중구 여자랑 술 먹으면 스매스 떨어진다. 그러니까 제 성희롱 발언 여성 비하 발언까지 해서 윤리위에 올려졌습니다. 이해운 당협위원장이 여기 또 등장을 합니다. 네. 구의장을 찾아간다면서요? 네, 이제 행사장에서 만난 거죠. 만나서 철없는 부잣집 도련님이니까 좀 봐달라. 철없는 부잣집 도련님이니까 잘 좀 봐달라고 얘기를 했다. 네, 맞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1월 7일 유병수의 간펀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수요일인데요. 오늘은 20분 좀 빨리 시작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좀 특별한 손님을 모셨는데요. 서울 중구의 손주화 중구 구의원님을 모셨습니다. 손주화 의원님을 모셨는데요. 지금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자 여러 가지 의혹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당협위원장 시절에 여러 가지 갑질 피해를 당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용기 있게 말씀을 하셨죠. 그제 직접 기자회견도 하셨고 그래서 그 내용들이 조금 알려지기는 했는데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황당한 내용들이 더 많아서 그 내용들을 직접 말씀을 여쭙고 듣기 위해서 어렵게 모셨습니다. 자, 먼저 인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려운 자리인데 어려운 발걸음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 먼저 의원님 그제 국회에서 기자회견 하신 내용을 간단하게 먼저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네. 자, 기자회견 내용 좀 먼저 틀어주시죠. 우리 중구 성동구 을 지역은 이해운 전 당협위원장에게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철저하게 가스라이팅을 당해오다가 결국 버림받았고 그 기간 중 저는 임신 상태에서 괴롭힘을 여러 차례 당해왔습니다. 사건은 2024년 4월 해당 행위로 국민의힘에서 제명당한 기초의원을 선거 캠프에 합류시키려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명당한 이 기초의원은 민주당과 야합해 제명을 당했던 인물입니다. 저 포함 구의원 3명은 해당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은 후부터 오히려 총선 운동 과정과 이후 당협 활동에서 배제를 시키며 당협 내 갈라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2025년 2월에는 사람을 매수하여 허위 사실로 윤리위원회 제소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당시 저는 임신 초기였습니다.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저 포함 당사자들은 사실관계를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2개월 당원권 정지라는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저는 공정한 징계라기보다 경고였고 본보기였으며 조직을 길들이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들었습니다. 자, 의원님 보면 딱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직적인 갑질, 반복적이고 조직적인 갑질, 네. 그리고 갈라치기.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는데, 자, 저는 가장 충격적인 내용이 뭐였냐면요. 자, 투서를 넣고, 네. 투서를 넣어서 손주화 의원님을 포함하여 구의원 2명인가요? 포함해서 3명. 그러니까 포함해서 3명이 되는 네. 거죠. 구의원 3분을 세 분에게 투서를 넣어서 징계를 이르게 하고 네. 그래서 결국은 징계를 받게 하죠. 네, 맞습니다. 관계를 하는데 알고 봤더니 그 투서를 넣은 사람이 확정적이진 않습니다만 이해운 당시 당협위원장이 측근이고 네. 결국은 그 사람을 사주한 사람이 이해운 당시 당협위원장일 가능성이 매우 크고 농후하다. 네. 그 사안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사항을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저희 이제 투서가 접수된 거는 25년 2월이었습니다. 접수가 됐던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고 저에게 이제 당에서 연락 온 건 2월이었습니다. 2월에 연락이 와서 이러이러한 내용이 왔으니 소명을 하십시오라고 해서 저희가 내용을 쭉 살펴봤죠. 그래서 제가 뭐 정확히 번호는 기억이 안 나지만 1번부터 5번까지 모든 3명의 의원들이 동의했고요. 그렇다면서요? 네, 그리고 이제 6번 내용에는 저 혼자 테니스를 쳤다. 총선 기간에 선거 운동을 하지 않고. 선거 운동 기간에 테니스를 쳤다. 네. 그게 이 사람이 징계를 받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걸로 네, 들어간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누가 봐도 허위 사실이고 저희가 사실 1번부터 5번 안에서도 징계를 받을 만한 정도의 내용이 아니었고 이제 한두 개는 이제 팩트가 있었지만 사실 저희가 뭐 충분히 소명할 수 있었던 내용이었고요. 나머진 증거, 증인 너무 많았거든요. 1번 증거도 1번 사항도 되게 웃겼어요. 신당동 떡볶이 골목의 유세에 불참했다. 근데 그 유세에 참여했던 영상이 있으시잖아요. 네, 영상 링크랑 다 보내드렸습니다. 네. 그것도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이제 뭐 제 기억에는 그때 JTBC에서 단독으로 이제 이해운 총선 후보자에 대한 이제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이제 떡볶이 골목 유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왔었고요. 유세가 끝난 이후에 그 재개발 지역을 도는 게 있었습니다. 네. 그 골목을 돌 때 당연히 제가 담당하는 지역구였기 때문에 저랑 또 담당하시는 광역 의원님이 옆에서 딱 붙어서 같이 걸어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물론 그 전에 뭐 유세하는 장면에서도 사진을 찍힌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증거 사진, 증거 영상, 링크 다 제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1번 우리 손주화 의원님은 징계를 받아야 되는 사유가 1번에서 6번까지 있는 거예요. 네. 있는데 1번은 신당동 떡볶이 골목에 유세를 하는데 나오지 않았다. 네. 하지만 바로 옆에서 열심히 선거 운동하는 이해운 당시 후보를 위해 선거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진이 화면이 당연히 있는 것이고. 네. 또 여러 가지 쭉 사안이 있는데 그것도 다 소명이 되는 황당한 이유들인데 네, 맞습니다. 6번 사유는 더 황당하죠. 아까 말씀하신 네. 것처럼 선거운동 기간 중에 테니스를 쳤다. 네. 네, 맞습니다. 테니스를 치면 징계를 받아야 되는 사안인가요? 뭐 선거 운동을 하지 않았다는 거에 초점을 맞추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 테니스를 쳤다는 그 장소도 일단 제가 담당하는 지역구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담당한 지역구에서 꽤 거리가 있는 곳이었고 제가 선거 운동 기간에 거기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정말 바빠서.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일단 징계를 받으셨죠? 네. 징계를 받으셨는데 징계 절차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선 서울시당 이제 윤리위원회에서 소명을 하라고 해서 소명을 했고요. 근데 바로 징계가 2개월 내려왔습니다. 당원 정지. 네, 징계 2개월이 내려왔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의 제기는 중앙당으로 해야 합니다. 이의 제기를 했는데 거의 곧바로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가 아니 이게 허위 사실이고 저희가 증거랑 증인들을 다 제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증거 증인들에게 연락을 시도하거나 뭐 확인을 한 것 같은 느낌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너무 이상해서 이제 그때부터 좀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알아봤더니 이제 그 이후에 나온 말들이 저게 들은 것들은 저희가 당원권 정지 2개월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1년을 안 줬다고 그렇게 난리를 치셨다는 분이 이해운 당협위원장이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결국은 당원권 2개월 정지를 받았는데 전 여기서 제일 궁금한 점이 이 투서를 넣은 사람이 누구지? 아까 궁금한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알게 되셨다면서요. 누굽니까? 이제 투서의 전체적인 내용인지는 사실 알 수 없으면 딱 그 6번 내용이 이제 저만 다른 거였죠. 테니스. 네, 테니스. 그거에 대해서 사실 기뜸을 해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네, 이제 네. 약 대선을 치를 쯤이었거든요. 네. 근데 25년. 네, 그래서 그때 저한테 대선을 치르는 쯤에 한번 이제 슬쩍 말씀을 해주시길래 아 이게 이제 누가 이렇게 한 거야. 허위로 한 거야. 근데 소니야 그거 안 쳤잖아. 그래서 네 맞습니다. 하고 이제 좀 지나갔죠. 뭐 일단 대선을 치러야 되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이번 사건이 이현 후보자가 이제 장관 후보에 딱 임명됐다. 후보자로 됐다라고 하면서 나오는 순간 사실 저에게 이제 말씀해 주신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네. 그래서 듣기로는
이해운 당협위원장의 네. 최측근이 투서를 넣고 그리고 테니스를 치는 것을 봤다라고 증인격 증언을 한 사람도 이해운 후보자의 최측근이다. 전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도 사실입니까? 네, 매우 가까운 이제 의전을 거의 뭐 스윙 비서처럼 다니던 사람이었고요. 일단 제가 이제 딱 들은 녹음 파일을 이제 깐 것도 있는데 사실 그 녹음 파일 이제 내용을 들어보면 테니스를 치는 걸 본 사람을 찾아와라고 하셨대요. 이해운 후보가. 이해운 후보가. 후보가 그때 다시 전 이제 당시에는 당협위원장이죠. 이해운 당시 당협위원장이 손주아 의원이 테니스를 치는 것을 본 사람을 찾아와. 네. 자 거기서 시작인데 찾아도 않질 않습니까? 안 쳤는데 어떻게 나오지? 안 쳤으니까요. 네. 자 그랬더니 그 최측근에게 먼저 그러면 당신이 봤다고 해. 이제 허위 증언을 지시한 거죠. 녹음판이 있어요? 이제 그걸 들으신 분이 말씀을 해주신 게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러면 네 하고 이제 수긍을 해서 그 사람이 허위 증언을 하기로 했는데 또 다른 허위 증언을 또 다른 최측근이 만들어 온 거죠. 결국 그렇게 됐구나. 네. 그렇게 돼서 서울시당 윤리위, 그다음에 중앙당까지 가서 2개월 정지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렇게 됐죠. 자, 이런 상황이고, 자, 저는 그 다음에 더 충격적인 내용은 중구 시의원 중에 동료 시의원 중에 남성 시의원이 성희롱 발언을 수차례 한 의원이 있어요. 네. 예, 있는데 이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좀 있었고, 네. 근데 이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좀 했는데 좀 여기서 말을 하기가 좀 그런데 일단은 뭐 기사에 난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는 겁니다. 네. 이게 뭐 파이낸셜 실문부터 해가지고 뭐 헤럴드부터 해가지고 쭉 기사가 다 난 거니까 네. 중구에 있는 모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동료 중구 의원 여성 의원에게 중구 여자와 술을 마시면 술맛이 떨어진다는 등 여성 비하 발언을 수차례 한 모양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남성 구의원을 윤리위에 어떻게 제소를 하게 됐나요? 아니면 징계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청구를 하게 됐습니까? 네. 성희롱 발언 관련해서. 성희롱 발언은 1차 가해였고요. 네. 2차가 이제 중구 여자랑 술 먹으면 술맛이 떨어진다. 2차 여성 비하 발언. 이게 2차였어요? 네, 2차였습니다. 네. 1차는 아버지 뻘인 이제 분과 제가 사귄다고 다른 분이 듣는 앞에서. 아니 의원님이 네. 손주아 의원님이 네. 그게 1차였습니다. 그게 1차였어요? 네. 근데 1차 때만 해도 저희가 그래도 원만하게 좀 혼을 내고만 그냥 가려고 이제 뭐 우리 당협 내 어른들에게 당협위원장은 아니었고 뭐 다른 분들에게 좀 부탁드려서 그 의원이 너무 이제 이게 술 먹고 뭐 이런 발언들도 그렇고 사실 행실이 다 안 좋아서 소문이 자자했었거든요. 이제 좀 말씀을 좀 해달라. 자 그래서 뭐 혼을 내달라라고 하긴 좀 그렇고 어른이잖아요. 다 큰 어른. 저보다 뭐 거의 뛰던가 위상으로 차이 나는 분이신데 이제 좀 말씀을 잘 해달라. 자 그분이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혼이 나고 온 거죠. 자기 기준에는. 네. 혼이 나고 와서 그게 또 기분 나쁜지 2차를 또 다른 분들이 듣는 앞에서 이제 중구 여자랑 술 먹으면 술맛이 떨어진다. 오 마이 갓. 그리고 그날은 제가 그거를 참다 3차까지 거의 여성 비하 발언이 3차례 정도가 있었는데 그만하시라고. 여성이 저밖에 없었거든요. 그 자리에. 그래서 어떻게 저한테 하시는 말인 것 같다. 그만하시라 했더니 몸싸움으로 번질 뻔했거든요. 그냥 거의 취해서 저한테 막 일어나서 치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같이 계셨던 두 분이 막 놀래서 이제 말리시는 과정도 있었고 식당 사장님도 다 보셨고요. 그래서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윤리위에 네. 그러니까 구의회 내에 그 의원들에 관련된 이런 성비위라든가 윤리와 관련된 사건들이 있으면 윤리위가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거기에 제소가 됐잖아요. 네, 이제 좀 시기가 좀 많이 지나긴 했지만 뭐 많은 행태들이 이제 행실이 안 좋은 거에 있어서 사실 다 같이
이제 제 성희롱 발언, 여성 비하 발언까지 해서 이제 윤리위에 올려졌습니다. 올려졌는데 네. 그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네, 저는 왜 이해운 의원이 당시 당협위원장인데 여기 또 등장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등장을 해서 이해운 당협위원장이 구의장을 찾아간다면서요? 이제 저희 그 의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윤리가 이제 뭐 1차가 제가 정확히 시점은 기억 안 나고요. 2차가 이제 25년 5월쯤이었습니다. 5월에 이제 제가 이 문제 제기를 또 한 번 더 했죠. 사실 1차에서는 그 당사자 저에게 가해를 입은 그 의원의 다른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으로 1차가 이루어졌고 2차 때 제가 이 문제를 같이 이제 올리면서 제기를 하면서 이제 2차 때부터 같이 합류를 한 거죠. 성희롱 여성 비하 발언이. 그래서 이제 진행을 하다가 이제 결국엔 11월쯤에 이제 저희가 의결이 났는데 그 의결 나는 과정에서 사실 윤리위원회에서 처음 올라온 것은 제명이었습니다. 그 제명이었죠, 맨 네, 처음에. 처음에 제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일 센 거죠. 처벌로는. 자, 제명이었는데 그게 소문이 파다했어요. 이제 당협까지 다 들리고 지역 주민들이 다 아니 그 의원 제명되는 거야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이제 제명으로 가려고 하니까 그때 행사장에서 이제 지금 여당이죠. 이제 여당 의장을 민주당 의장. 네. 지금 현재 민주당. 그러니까 네. 여당이 된 거죠. 네. 여당 중구 의장에게 의장에게 이해운 당협위원장이 네. 찾아가서 네, 이제 행사장에서 만난 거죠. 만나서 철없는 부잣집 도련님이니까 좀 봐달라. 이렇게 철없는 부잣집 도련님이니까 잘 좀 봐달라. 네. 그 성희롱성 발언은 1차, 2차, 3차까지 해서 지금 제명 위기에 처해진 중구 구의원. 네, 본인의 최측근이죠. 이제. 본인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그 구의원을 구명하는 건데 네. 철없는 부잣집 도련님이니까 잘 좀 봐달라라고 얘기를 했다. 네, 맞습니다. 가난한 집 도련님이었으면 안 되는 거네요. 네, 뭐 이제 참 부잣집 도련님이니까 뭐 철없는 거에 맞추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일단 저는 거기서 이게 뭐 꼭 남성 의원이어도 그렇지만요 같은 여성 아닙니까? 근데 이 얘기를 누가 들었습니까? 이제 여당 의장이 들은 거죠. 여당 의장이 듣고 여당 의장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네, 저희 윤리가 이제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었고요. 네. 네, 그걸 이제 전에 들었습니다. 그럼 여당 의장이 이 얘기를 해주면서 그 사람의 반응은 어떤 거였습니까? 그러니까 다 같은 반응이었죠. 정말 어떻게 그런 말을 해? 그때 저희 정말 기겁을했거든요. 정말 거기까지 갈 줄 몰랐습니다. 근데 결국 이 문제의 구의원, 네, 구의원은 제명 얘기가 나오다가 결국은 징계 수위가 낮아졌죠. 네, 한나게 낮춰진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됐죠? 그래서 사실 이제 이건 이제 비공개 저희 윤리특위는 다 비공개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안에 있었던 사람으로서는 표결로 갔는데 표결에서 이제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이제 좀 참작을 해주신 거죠. 뭐 나름대로 근데 저한테는 사과를 전혀 하지 않았지만 다른 건들이 있는 거를 또 의원님들한테 사과를 하고 다녔더라고요. 저만 딱 쏙 빼고 거의. 한두 건이 아니군요. 네, 한두 건이 아닙니다. 따발총이네. 네, 허위사실 유포도 있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사과하러 다닌 뭐 이런 것도 있고 시기가 좀 많이 지난 점도 있어서 원님들께서 이제 징계 수위를 한 단계 낮춰주셨습니다. 그래서 3개월요? 징계 이제 출석 정지 이게 30일이었고요. 그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지방 의회가 다 그렇습니다. 아. 네,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처벌이 바로 이제 네. 그럼 결국 이렇게 나쁘게 보려고는 뭐 나쁘게 보려고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이해운 당시 당협위원장의 이런 행태는 이게 어떻게 보면 본인의 최측근의 성비위라든가 이런 뭐 징계를 무마하기 위해 가지고 이거는 청탁한 건데요. 청탁뿐만 아니라 뭐 성인지 감수성도 완전 떨어지시는 거죠. 뭐 그리고 본인의 위치에서는 절대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제가 뭐 민주당도 아니고 같은 당협 소속 의원입니다. 근데
저희 안에서 많이 풀 거였으면 저희를 같이 풀어놓고, 그러니까 불러놓고 사과를 하게 만들고 그 과정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해훈 지금 지명자 장관 지명자의 이 반론이 나왔어요. 손주아 의원님의 이 기자회견 이후에 뭐라고 반론이 나왔냐면 당원권 처분 관련해서는요. 시당이든 중앙당이든 어느 쪽에서는 다 똑같이 내려진 처분이다. 네. 이런 내용 뭐 반론이 나왔고 네. 성비위자 감싸기 관련해서는 중구 성동을 당협위원장으로 취임하기 이전의 일이다. 이게 부적절한 발언으로 징계받은 의원이 손주아 의원님에게 해당 발언을 한 시점은 나는 그 이후에 갔다. 그러니까 징계 절차가 시작된 것도 그 다음 일이지만 일단은 발생한 일이 이전이다. 이렇게만 해명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문제 삼는 거는 그 남자 구의원이 성비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거를 탓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훈 지명자님한테. 그 이후에 이거를 무마하려고 하고요. 부잣집 도련님이니까 철없는 부잣집 도련님이니까 봐주십시오. 이런 행동을 한 거를 문제 삼는 거예요. 이해훈 선생님. 그거 아니에요? 정말 그 어제 해명 저도 봤는데요. 본질을 아주 왜곡을 했고 사실 그냥 제가 어제 페이스북에 이제 밤에 올릴까 말까 고민하다가 올렸습니다. 올렸어요? 네, 말씀 많이 주셨어요. 어제 밤에 이제 올리고 저도 잠들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솔직히 문해력이 딸리거나 아니면 정말 일부러 알고도 비켜나간 거죠. 정말 제가 질문했던 내용들은 쏙 다 빼고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1번 당원권 정지도 시당이랑 중앙당 윤리위원회에서 한 거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거기서 6번 내용, 그다음에 허위 증언을 매수를 했냐 안 했냐. 테니스. 네, 맞습니다. 그 내용이고요. 2번 또 시점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본인이 당협위원장으로 있을 때 그 당협위원장으로서 무마시키려고 했던 그 채찍근을 도와주려고 했던 그 내용을 말씀드렸던 건데 다 본질을 벗어났더라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또 질문을 드릴게요. 당협위원장 이게 총선이 끝났습니다. 총선이 끝나서 이해훈 당협위원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깝게 떨어진 거죠. 네. 떨어졌는데 그 이후에도 그 손주아 의원님을 포함한 이 3명 구의원 3명에 대한 뭐 이 왕따. 네. 가 계속 시작됐고, 네. 난 진짜 너무 웃기네. 계속 생각해도 너무 황당한데 테니스 치러 갔다고 징계 사유를 올립니까? 근데 테니스도 안 치셨다는데 참 그것도 좀 황당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 왕따가 되고 그런 다음에 당에서 제명됐던 사람을 다시 복당시키면서 또 그들만의 또 패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갑질을 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 그런 과정에서 또 그 임신 중에도 괴롭힘을 당했다. 요 내용도 있던데 좀 말씀드리기가 좀 이렇게 질문드리기도 좀 죄송하지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뭐 이렇게 또 용기 낼 수 있었던 게 사실 임신 중에 그렇게 괴롭힘을 당했는데도 다행히 정말 이제 출산을 잘 했고, 그래서 정말 이제 이런 과정까지 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 또 용기 내서 말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 총선이 끝나고 나서 저희 때문에 떨어졌다며 많이 이제 지역에 다니시면서 당사자 본인이 이제 너무 욕을 많이 하고 다니셨어요. 아니, 총선에 떨어진 게 저희 탓이라고. 네. 총선에 떨어진 게 손주아 구의원님을 포함해가지고 여러 세 분이 테니스 치고 다니고 떡볶이 골목에 안 왔다 뭐 이런 이유군요. 네, 그런 겁니다. 저희 뭐 선거 운동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하고 다니셨는데 뭐 사실 저희뿐만 아니라 몇 명 더 있습니다. 지역 주민 유지분들 중에서도 안 도와줬다고 하시고 또 구청장도 안 도와줬다고 하시고 또 저희 뭐 당협의 다른 의원들 또 있으시거든요. 그 지역은 그 지역대로. 참 많이 말씀을 하고 다니셨는데 그 이후에 이제 저희는 이제 유난히 딱 하나 걸렸던 건 그 제명당한 사람을 선거 캠프에 합류시키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감정적으로 된 거죠. 그분 입장에서는. 자, 근데 그 이후에 저희를 제외한 뭐 내용을 공지한다거나 그다음에 뭐 탄핵이 있지 않았습니까? 탄핵 전국에
저희를 제외하고 카톡방이 있었던 걸로 저희는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런 식으로 또 진행을 하셨고, 왕따시군요. 네, 거의 왕따를 시킨 거죠. 자, 그리고 뭐 당협 회의 원래라는 게 있는데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 저희 중구에 9명밖에 없거든요. 중구의회 의장 제하면 8명이고 아이고, 그 그렇죠. 8명이서 사실 예결위 뭐 상임위 다 진행을 해야 됩니다. 자, 뭐 본회의라든지 임시회가 있을 때마다 이제 저녁 늦게 끝날 때도 있고 정말 빨리 끝내면 뭐 5시, 뭐 늦게 끝내면 8시, 9시, 10시까지도 가는데 그럴 때마다 회의를 잡으시더라고요. 저희랑 조율 없이. 자, 그래놓고 저희가 당협에 협조적이지 않았다고 하셨거든요. 아이고 답답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 기간이 다 제가 또 임신 이제 기간도 있었고요. 임신 기간에도 제가 너무 사실 이런 소리 듣기 싫어서 탄핵 뭐 집회라든지 이런 것도 당협에 이제 협조적으로 하는 행위도 제가 이제 나갈 수 있는 한 최대한 나갔습니다. 그때 이혜훈 그 지명자는 열심히 탄핵 반대 집회 네, 맞습니다. 하셨잖아요. 네. 네. 근데 지금 와서는 반성하고 계시고. 네.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그 철없는 불화집 도련님 아직까지 구의회에서 자주 만나시겠네요. 네, 뭐 그저께 행사에서도 만났는데 그날 기자회견을 하고 난 직후인데도 네, 아는 척을 안 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아, 이제 당협위원장이 없어서 당협위원장이 빨리 와야지. 이제 지방선거 준비도 하고 해야 될 텐데. 사실 뭐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반반인 지역이어서 빨리 이거를 해결해 주시고 딱 잘 자리 잡아서 저희를 이끌어 주실 분이 저기 한 분 필요하거든요. 계세요. 저기 한 분. 아, 네. 좀 이따가 나오실 김웅 의원님 계세요. 김웅 의원님. 저희 지역에 자, 잠실 갑이시지? 아, 내가 깜빡했네, 내가. 아, 하여튼 오늘 또 이른 아침이기도 하고 네. 좀 어려운 주제이기도 한데 하여튼 용기 내서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더 힘내셔가지고 또 6월달에 지방선거에서 원하시는 바 이루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좋은 당협위원장 만나셔서 네. 좋은 당협위원장 만나셔서 네. 테니스를 혹시 치시더라도 그것 때문에 징계를 받는 일은 없기를 바라시고 네. 그리고 떡볶이 골목에 예? 네. 가신 게 네. 꼭 문제가 안 되도록 네. 제가 말씀드리고 저도 떡볶이 골목을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한번 제가 한번 한번 가봐야겠네요. 오시면 네, 연락을 주시면 나가겠습니다. 네, 한번 떡볶이 골목을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네. 사진이 찍히나 안 찍히나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하여튼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네, 건승을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서울 중구의회의 손주아 의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손주아 의원님께 응원을 해주시는 기념으로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슈퍼챗도 많이 보내주셨어요. 예, 제가 최강태강이님 중국을 팔아버린 이모 씨는 용광로. 이런 말씀 제가 어떻게 읽습니까? 손주아 의원님 마음 고생 심하셨어요. 항상 응원할게요. 블랙하고 블랙핑크님께서 5만 원의 슈퍼챗도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지금 이거는 회사 돈으로 들어가니까요. 제가 사비로 가서 한번 사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